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박태양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이 명이나 되는지 요즘 확인이 좀 안 돼서 혹시 있으시면은 손 한번 해보실까요? 손, 네, 손 한 번씩. 예, 이제 2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채팅창 잠시만요. 이게 늦게 뜨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네. 수연님 안녕하세요. 동동이님 안녕하세요. 네. 맹구님 안녕하세요. 어, 진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은지쌤. 두둠칫, 네. 퐁이님. 네. 어서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열심히 오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좀 되게 사적인 질문 부터 하셔도 되고요. 뭐 어디 사냐, 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부와 관련돼 있는 내용, 그죠? 우리가 지금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을 치시는 시험 수험생분들이 이제 저희 사실상 모의고사가 다 끝이 났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같은 거 카페에도 얼마든지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실시간으로 내가 음성으로 들으면서 좀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요거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예상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까지 일단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댓글창 읽으면서 한번 소통 한번 해볼게요. 네, 목 건강. 제가 갑자기 그 환절기가 와서 그런 건지 제가 환절기 좀 약하거든요. 감기가 한 번 오면은 조금 많이 아픈 편이라 가지고 거기다 혼자 사니까 좀 서럽긴 하네요. 네, 목 건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연님, 쌤 서울시 강의는 안 해주시나요? 쌤 강의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 네, 그게 서울시 강의는 아직 예정이 없어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문제는 학원 측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네, 이제 스타일이 너무 좋다는 건 저랑 이제 케미가 잘 맞다 이 말이겠죠. 강의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진중한 느낌의 어떤 수업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난기가 많고 뭐 재밌는 강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아마 저는 좀 장난을 좀 좋아하고 재밌는 강의를 좀 원하시는 분들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에헤님 안녕하세요. 네, 맹구님 맞아요. 강원, 울산, 인천으로 나눠서 강의하는 거 이게 이제 강원, 울산, 인천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서울시하고 이제 경기도까지죠. 여기가 이제 보통 표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하고 울산, 인천은 아예 그냥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게 되게 특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 지역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랑 경기도 관련해 가지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히기는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수능형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약간 수능형의 양념을 친 느낌 뭐 그런 시험도 있고요. 좀 다양해요. 네, 네. 아직 시험 안 쳐서 모르겠는데 수능으로만 다 나오나요? 네, 맞아요. 이게 강원, 울산, 인천만 그래요. 그게 1번부터 20번까지 다 그래요. 네, 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태영 쌤, 이제 고맙습니다. 네, 퐁이님 감사합니다. 네, 로몬트님 반가워요. 신기하죠. 제가
네, BJ도 하고요. 네, 강의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맹구님. 그럼 강원, 울산, 인천은 서울 문제 같은 건 안 봐, 예, 보지 마세요. 오히려 보는 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강원, 울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제 진행했던 이제 하이탑부터 시작해서 수능형 문제풀이,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까지가 딱 적당해요. 예, 더 하시고 싶으면은 이제 작년 그 수능형 이제 문제풀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개년 전까지는 굳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딱 하셔도 만점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쌤 강의 보면서 자꾸 웃으니까 주변에서 이상하게 봐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제가 좀 웃기려고 좀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사실 개그감 많이 없어요. 제가 다른 이제 강사분들 강의를 보면서 좀 재밌는 소스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강의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얘기를 다 못 해드려요. 예. 되게 재밌는 얘기. 이거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했다면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 그건 사실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좀 있는데 예,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두둠치님 제가 또 재밌는 얘기도 한 번씩 할 수 있으면은 예, 해볼게요.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진님 맞아요. 수능형 문제 보시면 되고요. 예, 매일 강의 배속으로 보는데 깨발랄 하셨는데 실시간 보니 우아하세요. 예. 아, 우아해요? 아, 그럼 우아한 것까지 나는 좀 거리가 먼데 저는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약간 좀 다른 사람들 말로는 귀엽다고 하니까 예, 저는 약간 좀 그런 쪽 스타일에 좀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예, 깨발랄. 예. 어, 어감이 좋은데요, 깨발랄. 네. 오프라인 분위기 좋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그렇게 막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막 강의가 막 너무 듣기 힘들고 싫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예. 다들 호응도 잘해주시고, 예, 대답도 잘해주시고, 강의할 때마다 좀 약간 힘을 얻어가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예. 되게 좋아요, 분위기. 에헤님, 쌤 강의 재밌어요.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 그죠?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즘에는 이거 안 하던데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맞나? 네. 개그 코드가 예, 잘 맞죠. 그죠?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이 우아하다 느꼈어요. 네, 맞아요. 좀 제가 약간 진지충이거든요. 예, 얘가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니랑 얘기를 하면은 되게 진지한 얘기만 많이 해서 좀 한편으로는 답답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진지충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향이 제가 MBTI를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MBTI가 ESTJ더라고요. ESTJ. 그 ESTJ가 뭔지를 알아봤더니 되게 뭐라 그러죠? 일단 E는 외향형이고 S는 감각 그죠? 센스티브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T는 thinking 생각을 하는 거. J는 젖지 이제 그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연애 스타일은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적인 면으로 또는 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약간 그렇게 좀 접근하는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예. 네, 수현님 태양생 강의는 바보도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라이브는 일단 1시간 예정이고요. 예,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정은 1시간입니다.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네, 큐티에 교수님 언제 오시나요? 일단은 제가 학원에 출근하는 거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일단은 출근으로 이제 잡혀 있고요. 나머지 때도 제가 일단 와요. 와가지고 제가 수업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지금 라이브 요거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것저것 하거든요. 뭐 저번에는 제가 보셨다시피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스터디 윈미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도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것저것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출근은 거의 매일 한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네, 네 JJ52님 교수님이랑 박노건 교수님 무슨 사이예요? 네, 진짜 아들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 뭐야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올게요. 네, 진짜 아니에요. 제 스승님이고요. 조금 네, 제 표현으로는 이제 은사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뭐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들으면은 사실 제가 그 네,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대학도 제가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뭐 고등학교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 특성화고 있죠. 예, 지금으로 옛날로 표현하면 실업계고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얼마 안 바뀐 지 얼마 안 된 그런 고등학교 나오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해 그 지역에서 똥통학교라고 아주 많이 불렸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공부도 좀 못했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좀 잘 못 갔어요. 네, 못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1년 실컷 놀았죠. 1년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20살 때는 실컷 놀고 21살 때 이제 군대를 가요. 제가 군대 보시다시피 군대 안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옵니다. 이제 군대도 제가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해병대 나왔냐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해병대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이제 재수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박노건 교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 그때 이제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 뭐랄까 그때 인연이 되면서 제가 문과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문과 출신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과 공부를 하겠다고 박노건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좀 쫄랐어요. 예, 도와달라고. 그냥 저 그 당시에는 좀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거였을까?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인연이 네, 여차저차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노건 교수님께서 되게 저를 이뻐라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좀 되게 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뭐 소위 말해 그냥 제2의 아버지로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아무튼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리긴 좀 어렵고 이 정도까지만. 그다음에 일상이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다니 이마 빡쳤잖아요 진짜. 일상이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외우면 진짜 좋아. 근데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딱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하면 차라리 외우는 게 나중 가가지고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한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가장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동도 좀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뇌과학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뇌과학 관련 공부를 할 때 감정이 섞인 어떤 지식이 들어왔을 때는 까먹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안 까먹어지는 거야. 어떤 감정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뭐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뭐 절망적인 감정이든 그 어떤 감정과 그 다음 어떤 뭐 상황, 지식이 합쳐지면은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면서 안 까먹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걸 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일상이분 처음 만들 때 좋아 이거를 좀 재밌는 스토리이면서 동시에 좀 뭔가 감동도 주면은 나중에 기억이 빡 남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제 일상생활에서 그걸 찾은 거죠. 아 맞아 우리가 핸드폰을 진짜 많이 보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였는데 그쵸. 예. 나 밖에 안 나갈래 맞아요.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뭐랄까 진성집돌이거든요. 진성집돌이. 그러니까 집에서 잘 안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약간 농담으로 일주일 동안 집에 가다 놔도 저는 괜찮아요. 예.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긴 휴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내가 진성집돌이구나. 그래서 나는 밖에 안 나가는 스타일이구나 한때 그때 이제 나트륨, 칼륨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만들었죠. 예. 예. 태양쌤 예전 강의도 봤는데 지금이 훨씬 안색이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강의할 때는 되게 뭐랄까 다른 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직업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피폐해졌다 그러나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에 맨날 치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좀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사실 뭐 요즘에는 다이어트도 좀 하고 있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안색 좀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다른 분들 다 그러더라고요. 안색 많이 좋아졌다고. 예. 선생님 응시표 오늘부터 출력 가능한데 떨려요. 그쵸. 응시표 그죠. 예. 진짜 떨리죠. 저도 갑자기 수능 쳤을 때 기억나네요. 그때 진짜 와 손발이 떨리던데 맞아요. 네 문과 문과 제가 제 인생에 미스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과 출신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해병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아무튼 네, 네 로먼트 MBTI가 E인데 E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더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집에 있을 때 쉴 때 그때 에너지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백질 외우는 거 수지 효신 연이 완전 아 예. 단백질 할 때 그죠 박효신과 수지 씨가 연인 관계다 이것도 유명하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다 섞어 보는 거예요. 예. 발음 연습은 아니요 따로 연습은 안 해요. 네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되게 말도 많이 더듬고 되게 발음도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네, 공부 너무 집중 안 돼요. 네, 공부 너무 집중 안 돼요. 공부 집중 안 되고 잠깐 쉬면서 하세요. 그쵸? 예. 유전 파트 설명할 때 한지만 박살났다고 한 거 너무 웃겨서 강의 멈추고 한참 그죠? 철순의 집안 맨날 망해. 저번엔 터너 증후군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제 한 번에 겹쳐진 집안 와 내가 보면서 이게 만약에 내 아들 딸이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약간 문과 감성이 많이 남아 있나 봐. 제가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시도 썼거든요. 뭐 등단까지는 안 했는데 이 시를 쓸 때 뭔가 이제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하거나 제 나름의 수업 준비하면은 이게 뭔가 감정이입이 돼. 철수는 얼마나 힘들까. 영희는 진짜 괴롭겠다 이런 생각. 예, 문과 출신 맞아요. 예. 로먼트님 공부 집중 잘하 좋아요. 이거 좋은 질문이다. 안 그래도 이거 생각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중하는 법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걸 잠깐만 접고 제가 요거로 집중하는 법에 대해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자, 요거 잠깐 띄워가지고 요 로먼트님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온 부분이라서. 네.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변에 일단 뭐가 없어야 돼요. 네. 일단은 핸드폰이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 다른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일단은 명상 매체가 일단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게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난 지금 책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어떤 공부 방법이랄까? 집중하는 방법?
요거를 조금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과에서 이제 이과로 재수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독서실에 가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도서관이지. 도서관에 가요. 가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보면은 공부 방법에 관련돼 있는 그 이제 코너가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딱 눈길이 갈 만한 것들을 다 꺼내와요. 5건이든 6건이든 쫙 꺼내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 쫙 펼쳐가지고는 내가 관심이 가는 항목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를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그 공부 방법을 한다고 한들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라도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 공부라도 하잖아요. 그 방법이 설사 나한테 안 맞아서 폐기를 했다 하더라도 난 공부는 한 거잖아.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내가 이 공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데 내가 이 공부 방법을 이제 박태양 쌤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해봤어. 해봤는데 나한테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럼 이거를 폐기해. 아, 난 다시 이 방법 안 쓸래라고 하더라도 나는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공부의 효과가 생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1시간을 공부를 한다 일단 생각을 해요. 1시간을. 근데 이제 자기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래서 집중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였거든요. 15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20분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25분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타이머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누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딴 생각이 들거나 딴 데를 보거나 딴 짓을 하거나 했을 때 탁 꺼봐요. 그럼 대충 자기가 몇 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력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넘어가 버리면 그 시간을 계속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역량 범위를 정해놓고 그 시간만 딱 집중하고 그게 벗어나면 하지 말자예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내가 집중력이 15분 정도 되니까 15분, 15분을 나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거 나는 집중력이 20분 정도 돼 하신 분들은 20분, 20분 이렇게 나눠요. 나눈 다음에 가운데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분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아. 또 나는 15분 정도 상관없어요. 15분 쉬어도 돼요. 10분 쉬어도 되고 5분 쉬어도 돼요. 상관없어.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했어. 10분 정했어. 그러면 50분 정도 되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제가 1시간을 표현했는데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러면 내가 적어놔. 내가 첫 번째 사이클 때는 첫 번째 이제 20분 타임 때는 내가 문제를 생명과학을 한다 치면은 1번부터 뭐 10번까지 풀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20분 때는 틀린 문제 체크해서 내용 복습하겠다. 정해. 이거를 보통 한 칸을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은 한 3사이클 정도만 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사이클을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 이제 그 안에 내용은 다 다르겠죠. 이렇게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각자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무튼 만들었으면 이거를 마찬가지 이거 20분 10분 쉬고 20분 다음 사이클 넘어갈 때 10분 쉬고 또 마찬가지 20분 10분 쉬고 20분 다음 사이클 10분 쉬고 뭔지 알겠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을 정해놓고 공부를 빡 하고 쉬었다가 빡 하고 쉬었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쉬워 보이죠? 저 이거 처음 딱 했을 때 두 사이클 하니까 나자빠졌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집중을 딱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효율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아, 이거 올려놔야 되겠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이 방법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되게 힘들 텐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채팅창 읽어볼게요. 네. 칠판.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부터 이쁘게 쓴 건 아니고 제가 연습했어요. 칠판 글씨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처음에 초보 강사일 때 2시간씩 3시간씩 칠판 글씨만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쌤, 저는 서울시 준비 중인데 진짜 생물 때문에 눈물 나요. 진짜 생물 도저히 모르겠을 때 기출 해설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출 해설 보면서 그러니까 수현님 그 개념 공부는 다 하셨죠? 네, 개념 공부를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출해서 보면 공부는 괜찮아요. 네,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네, 모든 문제 중에서 단원별 문제풀이도 있고 뭐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기출이에요. 네. 네. 로몬트님, 인강 보다가 얼마나 지났지 하면 항상 30분 정도 지난 상태. 그러면 이제 30분 정도가 로몬트님 입장에서는 이제 맥시멈 집중일 수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혹시 공부 시간, 쉬는 시간 정하지 않고 하면 안 좋은 공부 시간인가요? 한 번은 정하고 하니까 공부 집중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오히려 방해돼서 이렇게 공부하는 상관없어요. 예.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안 정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방식대로 공부했을 때는 쉬는 시간을 했었을 텐데 그거보단 지금 제가 이제 한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저건 지금은 따로 쉬는 시간 안 정해요. 최대로 집중해가지고 이걸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쭉 진행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지나가. 예, 제가 그 스터디 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3시간 그냥 앉아 있잖아요. 예, 제가 최대로 앉아 있을 때는 한 10시간도 앉아서 공부해 본 적 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고 10시간 내내 딱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중간중간 딴 생각도 나고 하죠. 근데 이제 그는 충분히 숙달됐을 때의 얘기지. 예. 맹구님,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뭐 나도 이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랬고. 예. 봐봐요. 내가 이래서 ESTJ인가 봐. 나 약간 팩트만 날려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거 맞아. 그 사람이 힘들고 안 지칠 수가 없어. 체력이라는 게 있고 자기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힘들어. 그 나도 이해해요. 예. 근데 그럼 뭐 할 건데요? 뭐 할 거냐고요. 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힘들고 지치고 맞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공부 말고 뭐 할 거냐고요. 난 이제 이 질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생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험생이잖아. 근데 나는 수험생이 안 돼도 공부해요. 물론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그죠? 맞잖아. 모든 걸 다 얻는 거잖아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잖아요. 지쳐, 힘들어. 그래도 공부해요. 난 진짜 와 도저히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러면 앉아가지고 펜 들고 차라리 책 딱 펼쳐놓고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쓰기라도 해요. 그냥 앉아서 그거라도 해. 뭐 할 건데요? 뭐 노래방 가서 저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방 가요. 뭐 저 스트레스 풀려고 남자친구 만나요. 뭐 스트레스 풀려고 뭐 전 게임을 해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할 건데요? 난 좀 그러고 싶어. 그죠? 핸드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고3들이나 재수생들한테 핸드폰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뭐라더라 요즘에 공심폰 뭐 이렇게 부르던데 폴더폰 같은 거 있잖아요. 문자밖에 안 되는 거, 전화밖에 안 되는 거 그걸로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정도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합격하려면. 그죠? 핸드폰 보고 싶죠. SNS 하고 싶죠. 예, 연락 누가 하는지 궁금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해? 공부해야지. 아무튼 그래요. 아 너무 내가 센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 로먼트님, 인강이 보통 5, 60분에 중에 끊으면 집중력 흐려질까봐 꿍짝고 하는데 네 그럼요. 로먼트님 그러셔도 돼요. 아, 괜찮아. 좋은 방법이에요. 예. 내가 좀 보다가 아 야 너무 힘들다 싶으면 잠깐 멈추고 해도 돼요. 쉬면 되지. 잠깐 쉬는 건 괜찮아요. 한 5분 잠깐 쉬었다가 또 막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먹고 해서 또 다시 봐도 돼요. 그게 인강의 장점 아니에요. 그러셔도 돼요. 음. 두둠치님, 교수님 21년 모의고사 뉴런 핵산이 있다가 맞는 질문인데 해간 핵산 네 맞아요. 뉴런에도 핵산이 있다. 뉴런 안에 뉴런에 보면 신경세포체가 있죠. 신경세포체 안에 핵이 있잖아. 핵 속에 핵산이 있죠. 핵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음. 핸드폰 만지기 이길 수 없지 그죠? 맘시생 제가 사실은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맘시생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육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맘시생 분들이 진 내가 이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야. 이거는 그죠?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야. 예, 제가 육아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해가지고 육아가 어떤지는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여동생이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는 거 보니까 참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뭐 거의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많이 자는 거란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예, 박수. 암시생분들이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남편분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 그죠 친정이죠 어머니, 또는 뭐 지인이 좀 도와주면 정말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모의고사 풀 때 종이로 안 보고 아이패드로 보는데 종이랑 전자기기 차이 있다. 아, 그죠. 개인적으로는 종이로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전자기기로 하는 거는 공부하는 것 정도에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종이로 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 만약에 우리 시험이 진짜 아이패드 다시 나눠주면서 시험 치는 거다라고 하면 전자기기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종이로 주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할 땐 종이로 하고 평소 공부할 때는 전자기기 사용할 상관없어요. 네. 로먼트님, 제가 30대 후반인데 큰맘 먹고 공부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닌지 나이 때문에 면접에 떨어지진 않을지 걱정돼요. 주변에 나이 있어도 네 있었어요. 나이 있어도 40인데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공무원 시험이 장점이 그거죠. 나이가 많아도 합격된다. 예, 남자분이었는데 정확히 나이가 42였나 42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울산 분이셨어요. 그분이 합격했어요. 예, 됩니다. 됩니다. 그분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했었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다. 거기다 남자분이니까 또 가정을 또 책임지셔야 될 분인데 내가 이게 수험생활 하고 있는 게 참 힘들고 좀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두둠치님, 고등학생 수업과 공시생 수업 이거 정말 다르더라
하는 거. 네.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은 아무리 고3이라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이 없다. 학생들한테 수업 들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들한테는 너희들에겐 인권은 없다. 인권 찾고 싶으면 대학 가서 살아.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해요. 물론 이제 인권 존중해야죠. 예.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성인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도 자기가 성인이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다, 뭐 숙제를 못했다인 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예. 맹구님, 그죠? 예, 맞아요. 차이 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죠. 좀 서로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의사의사 하는 거지 뭐. 뭐 개인적으로는 질문 없나요? 개인적인 거? 예. 또 있구나. 오케이. 동동이님, 면탈하고 멘탈 나갔다가 간신히 마음 잡고 공부했는데 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 늘어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요. 공부할 땐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불안하고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참 한 문제로 떨어지면은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죠. 그죠? 맞아요. 저는 사실 위로는 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로해봤자 소용없거든. 저도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시험에 떨어지고 힘들어하면 옆에서 누가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그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뭘 한다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난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시험 떨어지신 분들한테 위로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냥 지금 힘든 걸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그냥 함께 그냥 슬퍼해주면 그게 더 위로이지 않을까?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ESTJ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 근데요, 시간 조금 지나면은, 네. 시간 좀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지금 저도 사실 힘든 점이 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히 가지려고 노력해요. 다른 데 집중 좀 하고. 하고 싶었던 거 있었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나이요. 나이 말해도 되나 내가? 이거 말하면 큰일 나려나? 일단 40은 아닙니다. 네, 30대 후반 정도로 할게요. 태양쌤 극강이 티. 네. 근데 진짜 위로로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이런 말보다 공부 더 해. 네, 맞아요. 저는 좀 그래요. 공부로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일단 마음 잡을 때까지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해. 좀 리프레시는 필요하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 딱 앉아서 공부해 또.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한데. 지금 위로 받아가지고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특히나 이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진학 상담 같은 거. 제가 고등학교 교사도 했었거든요. 할 때 상담하러 와요. 쌤, 저 상담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한 80%가 여학생이에요. 한 20%가 남학생이고, 남학생은 사실 상담하면 별거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학 상담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보통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위로를 좀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이 저한테 위로 다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나는 사실은 그런 위로 안 하고 싶은데 좀 세게 말하면 여자애들 울잖아요. 울고 또 소문 잘못 나면은 또 그것도 좀 피곤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사실 넘어갔었어요. 또 여린 마음이고 또 아픈데 내가 거기다 대고 좀 세게 얘기했다가 더 고통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점에 진짜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네, 퐁이님 올해 서울시 2번 2번 시험 모두 80점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개념 돌리고 있긴 한데 개념은 그러니까 개념을 돌릴 때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책을 읽고 개념을 다시 본다. 근데 책을 읽잖아요. 그럼 딱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내용을 익숙하니까 그게 내가 아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해요. 다시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보면서 하자. 잘 봐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내가 아는 게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익숙함을 내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다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개념을 이렇게 읽어요. 책이 있어. 전공서가 있어서 쭉 읽는데 읽어봤더니 내가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 하면서 맞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막상 시험 칠 때 되면 이게 뭐였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게 내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책을 보면서 계속 읽으면서 뭐 책을 저는 3회독 했어요 5회독 했어요 뭐 10회독 했어요. 물론 회독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출력해내서 그 답안지에 써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성향이 다른 거야. 공부라는 거는 입력이야. 입력. 근데 시험은 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력을 하려면 입력은 누군지 몇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출력이 안 된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8회 했죠. 8회. 8회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익숙해져요? 그게 아니거든. 그럼 뭐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방금 내가 공부를 했어. 읽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빈종이 연습장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내가 방금 읽었던 내용과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손으로 써봐야 돼요. 다 써봐. 기능이 뭔지, 특징이 뭔지, 어떤 구조인지, 얘는 뭐 얘랑 무슨 관계인지 이런 걸 다 적고 난 다음에 다시 책을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 내가 혹시 빠뜨린 게 뭐가 있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건 없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사실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긴 해요.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가 확실해진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까 봉인이 대답이 좀 됐을 거예요. 두둠치님, 21년도 모의고사 두 번째 푸는데도 시간 내 못 풀고 푸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부러 네, 두둠치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어렵게 냈어요. 일부러예요, 일부러. 봐봐요. 시험이라는 건 제가 그 모의고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공부해서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어렵게 나와봐. 다 나욕해요. 저 미친 선생. 그따구로 강의해가지고 와, 야, 이랬다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 모의고사 어렵게 공부해. 어렵게 막 내용도 복잡하고 막 한 번 더 개념 이상한 거 막 동복 막 했어. 근데 시험장 갔더니 쉬워. 뭐야?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시험에 딱 첫 치고 나왔던 100점이야.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모의고사 어렵게 냈던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 그렇지 차라리 어렵게 공부하게 나왔구나. 야, 이 선생님 짱이네. 애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성적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전에 공부를 어렵게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 때 쉽게 풀고 100점 맞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하희후님, 기출 풀다 보니 상인 상반 연관 카복식이 아무리도 문제. 네, 맞아요. 그거는 저희 강원, 울산, 인천 시험 범위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맹구님, 시험 보기 전날에 무슨 공부하기 좋을까요? 넌 바보. 시험 보기 전날에? 전날에? 하루 전날?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생물만 놓고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형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놔. 아니면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으면 야, 자, 야, 너 앉아봐봐. 인형이야. 앉아봐봐. 해놓고는 자, 내가 지금부터 생명과학 1번 저기 단원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내용을 쫙 말해볼 테니까 네가 한번 들어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로 해보는 거야. 말로.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1단원 뭐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 뭐가 있냐면 뭐 세포다 물질내사다 막 말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제가 툭 막혀. 툭 막히면 옆에 체크 쓱 봐. 잠깐만. 체크를 해놔. 체크를 쫙 해놔. 또 막 해. 이게 이게 세포 분열이 있잖아.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이 있네. 막 설명해. 툭 막혔어. 또 갖고 와. 체크를 막 해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체크가 안 된 거 내가 이제 체크를 된 부분이랑 내가 말했던 부분이랑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면서 혹시나 빠뜨릴 수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괜찮은 것 같은데? 시험 전날 이것만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시험 전날 꼭 해야 될 거. 첫 번째,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나 밤샌 사람 봤는데 그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일찍 자야 돼요. 최대한 일찍. 전 개인적으로 8시에 눕는 걸 추천합니다. 8시에 눕는 걸. 왜? 8시에 누워도 긴장돼서 잠 안 오거든. 그냥 2시간 누워 있어야 잠이 슬 와요. 그러니까 최소 저녁을 조금 일찍 먹어요. 한 4시나 5시 사이쯤 먹어요. 그 다음에 가볍게 뭐 조깅을 해도 괜찮고 가볍게 엄마랑 얘기 좀 해도 괜찮고 좀 마음을 풀어. 마음을 푼 다음에 한 7시쯤 샤워를 하고 8시쯤 누워요. 그리고 잘 준비, 그냥 자요. 자려고 노력해. 8시. 왜냐면 사람이 긴장되면 8시 잠 바로 안 와요. 한 10시는 돼야 잠 온다니까. 그런 다음에 10시쯤 잠들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자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지 마요. 그냥 차라리 시험 전날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방금 했던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너무 맵거나 짜거나 해서 부담스러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가벼운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얘기 좀 하고 뭐 아빠랑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음도 좀 풀고 그러면서 좀 일찍 자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독학으로 90점 받았는데 합격 95점 보고 이게 강원 울산 이천이 점점점 합격 컷이 사실상 95점으로 거의 고정 픽스 됐죠. 많이 어려워요. 많이 합격하기 어려워요. 문제는 쉬운데 사실 생물은 깔고 가는 거고 나머지 전공 2과목이 이걸로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원, 울산, 인천 기준으로는 생명과학, 생물이 100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안정 합격선이에요. 가능합니다, 혜님. 민구님, 위기직이 영어가 없어서 좋은데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괴물을 넘어 내가 도련맨 맞아, 그죠? 저는 이제 기계라고 표현을 해요. 기계, 안드로이드. 기계가 되라. 문제풀이 기계가 되라. 맞아요. 모의 처음 볼 때 교정 괜찮아 풀만한데 3회에서 뭐야 시험 볼 때 자신 있는 과목부터 푸는 게 나은가요? 어렵다 자신 있는 것부터 푸는 게 낫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지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게 나아요.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저 이번 모의고사 풀다 구호공부하지 할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문장 조금 틀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좀 문제 자체가 길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한 지 3년 2번의 면탈 겪고 계속 도전 중입니다. 합격 수기 보면 수험 생활이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인 걸 보면 좀 씁쓸하더라고요. 장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3년 하셨구나. 그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제가 느꼈던 감정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어. 남들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은 뭐 좀 이미 졸업반인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대학 가거나 전문 직종 있는 대학을 간 친구들은 벌써 이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다시 대학을 가고 다시 대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 취직을 한다고 치면은 넌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제 친구들이랑 저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출발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주변을 보게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가고 있고, 쟤는 뭐 금수저다, 뭐 쟤는 뭐 노력하다, 쟤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맞아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우면서 진실인 게, 인생은 불공평해요.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들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게임 해보신 분도, 고스톱 해보셨죠? 이미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쓸 카드, 내가 쓸 패를 들고 시작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들고 시작했어. 했으면 이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 불공평해 그거는. 근데 이걸 내가 어떤 패를 내냐,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달라지는데, 근데 나중 가가지고는 언제든지 내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아까 질문해주신 그린님 마찬가지로 장수생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멘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결국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나중 가든, 그죠? 내가 합격하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괜찮죠? 뭐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팅커님, 교수님, 저는 생태계 파트에서 군집 종류의 수직 분포랑 수평 분포 각 산림들의 상림들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돼. 봐봐요. 편하게. 우리가 평소 만나는 나무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은 단풍놀이 많이 가잖아요. 단풍놀이 가가지고는, 단풍놀이 보면은 단풍잎들이 막 져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 겨울춤 확 들어오게 되면은 막 떨어져요. 네, 기억나죠? 이게 이제 활엽수림인데, 활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계절 변화가 심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온도 변화가 심하면은 쉽게 떨어져 버리고 쉽게 죽어버려.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어야 돼. 따뜻한 데 있어야 돼.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활엽수림이나 잎이 좀 잘 떨어진 낙엽수림, 이런 친구들은 다 밑에 있어줘야 돼. 그래서 아래층에 주로 분포하고요. 다음 상록수, 이 뭐예요? 상록. 항상 상자에 풀을 녹자잖아. 항상 푸르른 나무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같은 거. 그런 친구들은 겨울철이 돼도 푸릇푸릇하잖아요. 그 친구는 좀 올라가도 돼. 좀 추운 지역으로 가도 잘 살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살짝. 괜찮죠? 그 다음 호남잎 잠깐 뭐또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관목잎. 관목잎은 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 살아요. 뭐 엄청 춥거나 뭐 강수가 별로 없거나 해도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관목림, 이제 초원 이런 쪽들은 좀 주로 산 꼭대기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큰 덩어리로 이제 맨 아래쪽에 활엽수림, 상록수림, 그다음에 이제 침엽수림 같은 거, 그다음에 관목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크게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둠치 태양생 모의고사 많이 되어서 전 생물은 항상 맞으면, 네,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작년에 했던 라이브 특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준비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작년에 했던 건데 이게 작년에 좀 호응이 괜찮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작년에 했던 건데 이 호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요거 같이 하는 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일단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요거 까지.
그다음에 마킹 연습을 따로 마킹 연습을 필요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두둠친 모든 공시생들 공감. 예, 눈물이 예. 하희훈님 기본서를 교수님 필기노트로 봤는데 교재는 강의 때만 듣고 따로 안 봤습니다. 기출 풀었을 때 90점 이상 나오긴 하는데 하이탁 교수님은 아니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필기노트 보시면서 뭐 자기가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파트의 필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좀 뭔가 내용을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 하이탁 그 파트만 가서 공부하시는 게 괜찮아요. 괜찮죠? 오케이. 걸음마가 늦다고 못 달린 거 아니래요. 너무 상심해.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늦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똑같이 도착해. 그죠? 연수에서 교차돼서 대뇌 겉질 우측에 자극을 주면 뭐 반대쪽 그렇죠? 맞아요. 예. 감각 운동 모두 대뇌 겉질 오른쪽 자극하면 교차해서 반응은 왼쪽으로 오는 거죠. 감각 운동 모두 대뇌 겉질 오른쪽 자극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연수에서 교차를 하니까 하이오님, 네, 팅커님, 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뭐 일단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1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예, 이게 여러분들은 도움이 됐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시작의 어떤 컨셉은 그거였어요. 고민 상담소를 하자. 여기 계시는 그 직원분들도 그런 이제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아주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보듬으면서 같이 조금 으쌰으쌰하는 어떤 이런 걸로 한번 가보자라는 컨셉을 그래 잡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사실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문제를 막 풀어드리면서 이것저것 막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2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냥 한 주 정도만 가볍게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교수님 다른 말이긴 한데 필기노트표 만드실 때 선 다 연결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따로 자로 색칠을 하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마치 덜 지워진 분필자국. 그럴까요? 예, 제가 다음 필기노트 만들 때는 표를 좀 제대로 하나 만들면서 이제 필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자, 오늘의 명언 하나 나왔네.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죠? 이거 클립을 따면 되게 웃기겠다.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네,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벌써부터 큰일이에요. 예, 그쵸. 떨리죠. 예,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 강의도 하면서,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좀 마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긴장되죠. 반성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죠. 아니요. 일단 다음 주도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또, 약속 잡히고 나면은, 그 관련해가지고 또 아마 또, 그, 저기 아마 그 뭐라지? 홍보팀? 네, 거기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네, 1시간 순삭. 예. 그죠. 시간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뭐 이것저것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고, 제가 뭐 되게 개인적으로 요즘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서 거기에서 좀 느꼈던 점도 있고, 예, 제가 뭐 생물 공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또 그 양자역학을 좀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재밌었어요. 우리 그 과학계에서 유명한 동물 2마리 있잖아요. 강아지랑 고양이. 첫 번째가 파블로프의 개 알죠? 두 번째가 슈레딩거의 고양인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그죠? 예, 대방고 씨는 태양쌤, 네. 좀 전에 들어와서 앞부분을 못 봐서 아쉽네요. 다음에 팅커님 다음에 라이브 할 때는 네, 그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예, 또 재밌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수인정님, 교수님 이번 라이브 마지막 멘트는 공부 하나 뭐 할 건데? 네, 그렇게요. 네, 네 마지막 끝날 때 코멘트 딱 치고 끝낼게요. 네, 에헴, 저 공부 질문만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해서요. 네,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네,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했었어. 와, 내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강의 똑바로 안 들었구나. 내 강의 똑바로 안 들었어. 잘 봐봐.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이 척수신경인가요? 척수신경, 뇌신경 부르는 건 어디 속해 있어? 말초신경에 속해 있잖아요. 잠깐만, 그냥 짜증나. 잡아봐. 이게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신경계. 빨리 할게요. 중추, 말초 이래 돼 있잖아요. 중추는 어떻게 돼 있는데? 잠깐만. 중추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뇌, 척수 끝이에요. 그죠? 근데 말초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말초. 말초는 내가 이걸 해부학적 관점을 보느냐, 기능적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 뇌 해부학적 관점을 봤을 때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돼 있는데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까지 내가 외우라 그랬어. 이거 그것도 했다니까. 이거 12쌍 31쌍 그 저기 뭐야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외우라고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심성, 원심성, 구심성에는 감각, 원심성에는 체성운동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자율신경엔 교감, 부교감. 일단은 다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봐봐.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어요. 그죠? 이 어디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이 어디 들어가 있어? 말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뇌고 이게 척수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뻗어나갈 수도 있고 잠깐 좀 다른 걸로 하죠. 오케이. 척수에서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뇌에서 뻗어 나가는 얘를 뇌신경이라 부르는 거고요. 얘를 척수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말초라는 소리가 뇌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뭔데?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신경 뭐라고 불러 얘를? 연합신경.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거잖아.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결국 말초신경계잖아요. 근데 그 말초신경이 척수에 연결돼 있으면 척수신경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럼 뇌랑 연결돼 있으면 뇌신경이라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게 12쌍이고 이게 31쌍이라고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됐어. 이거 진짜 질문 많았어.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 시험에 12쌍 31쌍 요거 시험 나오면 나 진짜 대박이야 진짜. 나 저기 뭐야 나 이거 이제 부채 두고 나 저 판 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저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다음 주도 이렇게 좀 제가 어느 정도 내용 같은 거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거 좀 준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민 상담소 그대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들어주고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서 또 이야기 많이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많이 오셔가지고 또 만약에 심적으로 힘들거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은 또 여기서 풀고 가세요. 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색동옷도 입으시고 그럴까요? 다음에 부츠 탁 들면서 제가 제 점도 한번 보고 그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좀 차후에 저희 그 회사 직원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멘트 한번 치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갑니다. 그래,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